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 프리뷰쇼 김미나입니다.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무척 뜨거웠는데요. 플레이오프 이야기 이종렬 해설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2차전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왜 아쉽죠? 저는 일단 3차전까지 가기를 바랬고 사실 삼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정말 환호를 하는 미라클 두산 팬들이 있고요. 올 시즌 이렇게 잘 만들고 마지막 3경기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내야 되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삼성 팬들이 지금 딱 있는 것 같아요. 두산의 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원투펀치인 미란다와 로켓이 없는데도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간 건 일단 여러 이야기가 필요 없이 일단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칭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한 7, 8년 전만 해도 미라클 두산 이럴 때 좀 낯간지러웠거든요. 뭘 미라클이야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지금은 이걸 그렇죠, 7년 그렇죠. 연속 최초로 해냈기 때문에 기적을 현실로 만든 이 두산 선수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3전 2선 승제로 치러졌기 때문에 두산에게는 확실히 유리했고요. 1, 2차전 모두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왜 삼성이 패했는지도 좀 살펴보고 어떻게 두산이 이길 수 있었는지도 1차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하면 저는 당연히 홍건희 선수가 딱 기억에 남고요. 그냥 잔루가 많았던 삼성이 딱 기억에 남거든요. 1차전의 선취점은 사실 삼성이 가져갔어요. 구자욱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서 사실 2점을 내면서 저는 이렇게 되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삼성이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이닝에 빗맞은 안타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역시 이 단기전에서는 기선 제압도 중요하지만 이 운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두산 쪽으로 갔는데 2번의 만루 찬스를 삼성이 살리지 못한 부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홍건희 선수였는데 홍건희 선수가 1사 만루에 오재일 선수와의 승부에서 제가 승부처를 했는데 7구 연속 빠른 볼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경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또 빠른 볼이네? 또 빠른 볼이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날 상대 타자의 약점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살린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홍건희 선수가 빠른 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타자가 좌타자 오재일 선수였기 때문에 슬라이더보다는 빠른 볼을 선택했던 것이 결과는 이제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지금 굉장히 명장으로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재평가를 또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피로가 쌓인 최현준 1사 만루를 만든 상황에서 바로 홍건희를 내세웠던 빠른 투수 교체도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이렇게 3이닝 1실점 52개의 역투 시즌 최다 투구를 거의 보여주면서 이렇게 1차전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빗맞은 안타를 모두 아쉬운 수비로 다 안타로 만들어줬던 삼성의 수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아쉽죠. 지나고 나면 빗맞은 타구, 수비 또 박혜민 선수에게도 찬스가 왔었고 그때 이렇게 쳤으면 이렇게 했으면인데 단기전은 하면 사실 경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산이 잘 잡아갔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단기전에 들어가면 소위 이제 미치는 선수들, 영웅 선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두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차전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홍건희 선수를 올릴 때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현승 선수를 오재일 선수하고 승부를 하고 올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센 카드로 가자고 해서 홍건희 선수를 올렸는데 홍건희 선수가 그걸 막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이 그 선수의 역량과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봤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사실 명장소를 못 듣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건
결국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와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LG가 그 좋은 투수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씩 빠른 카드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뷰캐넌 이후에 몽고메리 그리고 우규민, 오승환까지 빠르게 투입을 시켰는데 오승환 선수에게 홈런을 만들어낸 건 정규 시즌 홈런이 없었던 박세혁 선수의 홈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 두산이 가져가고요. 2차전 오늘 끝났는데요. 와, 2차전이 이제 어제는 대구였고 오늘은 잠실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 오늘은 좀 대패를 한 거잖아요. 두산은 대승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삼성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선발 투수가 백정현 선수고 또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원태인 선수까지 붙이겠다고 하고 두산 쪽은 사실 선발 투수가 이 삼성에 비하면 좀 약했잖아요. 김민규 선수가.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대구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1회에 두산 타자들이 백정현 선수를 공략한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밀어치는. 사실 그게 이제 게임 전에 상대 투수를 보고 이제 미팅룸에서 전력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자, 오늘은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두산 타자들이 잘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전력 분석을 해서 가자고 해도 선수들이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페르난데스 선수, 박건우 선수, 거기에 김재한 선수까지 그 밀어치면서 선취점을 냈거든요. 이 분위기가 결과는 두산 쪽의 네.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야구를 보는데 이종렬 위원님이 와, 두산 애들이 저걸 다 결대로 밀어친다. 저 딱 백정현을 공략하려고 갖고 나왔네 하면서 선취점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김태형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그 초반에 백정현을 공략했던 것이 주요했다. 그 밀어치는 거는 뭐 작전을 잘 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백정현 선수를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어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고 타석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략과 전술의 차이인 거죠. 전략은 밀어치는데 전술은 구종에 따라서 어떻게 밀어치는지 선수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LG와의 준 플레이오프 때 보면 몸쪽으로 오는 정우영 선수 공을 의도적으로 밀어치거든요.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넌트레이스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이거든요. 타격이. 2차전 끝나고 이제 플레이오프 MVP인 페르난데스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스트 시즌에 들어온 두산 선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페넌트레이스 때도 경기가 끝나면 뭐 훈련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부족한 선수들은 알아서 내려가서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새로 온 신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통이 되고 이 전통은 자연스럽게 두산의 유산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그대로 완전히 다른 타격. 그러니까 조금 더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타격을 할 줄 아는 두산 타자들이 이렇게 미라클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데일리 MVP는 강승호 선수였습니다. 3안타 2타점.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리즈 MVP는 페르난데스 선수. 2경기에서 5타수 5안타 3타점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뭐 지금 두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모든 타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경기를 펼친 거죠. 김태형 감독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MVP를 좀 뽑아달라.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제가 감독이라도 전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수빈 선수 잘했죠.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고 투수 같은 경우에도 다 막아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감독이라면 당연히 전략적으로라도 다 잘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8위까지 추락을 했었고 올 시즌 사실 이 강팀 두산을 5강에 포함시키지 않은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끝끝내 이렇게 미라클을 만들어낸 두산이 가장 화려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가을 야구 기적에는 김태형 감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단기전의 최강자, 사마태형이라는 별명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 LG, 삼성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김태형 감독의 전략과 용병술이 정말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코리안 시리즈까지 진출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에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그 선수를 그 위치에 요소에 잘 쓰고 있는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7년 연속
코리안 시리즈 진출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태형 감독이요, 사실 2015년에 부임을 했거든요. 이 7년 동안 두산이 사실은 전력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김현수 없고 양의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오재일, 최주환, 이용찬 빠져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또 이원석, 민병헌까지 그 선수들의 FA 몸값을 따져보면 400억이 넘습니다. 아니 뭐 두산이 돈을 준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예전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15년인가 청팀 홍팀 한국 시리즈 준비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청백전 치렀는데 청팀도 가득 차 있고 백팀도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청팀 다 빠져나간 거다. 이런 얘기를 정말 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빠져나간 선수들의 이 몸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력에서 다 빠져나갔는데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이게 이 두산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그 우리 작가분이 외국인 투수 린드블럼 미국, 플렉센 미국, 알칸타라 일본인데 이 선수들도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저는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플렉센 선수나 알칸타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빠져서 외국인 투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미란다 선수가 미라클 미란다 선수가 됐잖아요. 그쵸. 아니 탈삼진 기록도 세우고. 야, 그래서 이거 아세요? 라스트 댄스다. 그러니까 매년 자 얘네 보냈으니까 우리 우승 마지막 기회. 자 이게 지금 7년째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미라클이라기보다는 실력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두산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데에서 빠져나가도 새롭게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는 선수들의 힘이 이 정도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느꼈던 두산 팬들은 스코어가 많이 벌어져도 선수 시절 때 그때 아닌데 지금 완전 달라요. 들어보세요 좀. 2015년 이후. 들어보세요. 2015년. 선수 시절 얘기 안 해주시고 들어보세요 좀. 최근 그러니까 최근에 봐도 네. 두산 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코어가 벌어져도 그러니까 두산이 지고 있어도 7회나 8회 나가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 그 얘기했어요 우리. 네. 정말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팬들. 그래서 오늘 경기 끝나고 김태형 감독이 1등 팬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1등 팬들. 그 말 해준 거에 대해서 두산 팬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정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라클 두산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요, 주축 선수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보상 선수와 트레이드로 빈틈을 또 메우면서 올해도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저력을 꼽자면 두산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통이라고 봐요. 전통. 레거시가 있는구나. 레거시. 영어 하시는 건가요? 레거시. You can speak English? 왜 전통 얘기를 하냐면 보통 선수들도 코치들에게 코칭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보고 프로에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김현수 선수라고 가정을 하면 김현수 선수 하는 걸 쫓아요. 타격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또 숙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먹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와서 해 뭐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베이스볼에서도 계속 지금 1등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시청률이 좀 안 나온 다음 날에는 모두가 아아만 먹잖아요.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못 시키잖아요. 추가 요금 500원 붙는 거는 다들 베이스볼에스의 따뜻다 정도만 딱 가장 큰 강점은 저는 김민아 아나운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 자, 이렇게 한국 시리즈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을에 기적을 쓰면서 와일드카드부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미라클 두산. 2015년 첫 1군 리그 참가 이후에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에 성공한 KT.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제 감히 예상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건 이제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함부로 얘기하기. 이제는 예상이 어려워요. 족족이 다 틀리는 전문가들이 이게 왜 오징어 게임이에요? 왜 더 어려워졌냐면 다 탈락이야. 큰일 났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수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그쵸? 와일드카드부터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홍건희 선수, 이영하 선수, 최원준, 곽빈 특히나 곽빈 선수는 뭐 지금 허리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하고 사실 모든 선수가 다 나왔고 타자들도 지쳐 있어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타자들의 타격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반대로 KT 같은 경우에는 데스파이네나 쿠에바스 거기에 고영표 선수 투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삼성, LG가 투수가 약한 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시즌 막판에 이제 타선이 잘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예상을 드리자면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팀이 거의 뭐 6분 응선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 들어보네. 보통 7분 응선, 8분 응선 하는데 5분 응선은 아닌 것 같고. 바지도 6부바지는 없어가지고. 아, 저만 나올 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만 처음 들어요? 이제 한국 시리즈는 7차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전의 중요성은 조금 더 낮겠지만 저는 네. 사실 지금 KT의 데스파이네, 고영표, 배재성, 쿠에바스, 소영준, 엄상백. 와, 전 숨 막혀요 지금. 사실 투수가 너무 좋아요. 그니까. 근데 제가 삼성과의 경기를 보면서 뷰캐넌, 백정현, 원태인을 앞세우고도 지금 경기를 다 잃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수력 플러스 타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뚫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비도 중요하던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변수가 고척돔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볼도 플라이볼이지만 땅볼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정말 힘대결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키플레이어로 뽑는 건 KT의 이제 강백호 선수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두산은 전략적으로 밀어칠 땐 밀어치고 네. 또 큰 것을 때려야 될 땐 큰 걸 때리고 또 운도 따르면서 안타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 상대를 해서 맞불을 좀 짚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사실 강백호 선수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척돔 같은 경우에 바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타에 맞으면 홈런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KT 타선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전 강백호 선수라고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백호 선수를 조금 더 인상 깊게 본 건 올림픽?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시즌 막판에 아니라니까요. 패스. 강백호 선수가 팀의 고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본인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KT가 두산하고 붙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강백호 선수의 활약 플러스 네, 세레머니. 강백호가 좀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 백호의 기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아닙니다. 올림픽은 그럼요. 패스. 네, 재미없었으면 편집해 주시고요. 재미있었으면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두산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꼽아볼까요? 두산은 이제 미란다 선수의 역할도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발 투수보다는 역시 중간에서 막아줘야 될 지금 홍건희 선수와 이영하 선수가 또 역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강민 그러니까 이제 선수는 3일 쉬고 나오면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리즈는 사실 하루 휴식, 이틀 휴식, 3일 휴식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저희가 준 플레이오프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무리가 이상훈 투수였고 장문석 투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 공이 안 가요. 근데 공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분위기로 압도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 막 뛰어 올라가지고 무조건 직구예요 그냥. 근데 가운데 던지는데도 쉽게 공략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두산 같은 경우는 중간 투수들이에요. 홍건희 선수와 이영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점점 더 날씨는 추워지지만 그라운드의 열기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두산과 KT는 이제 미디어데이도 하게 될 텐데요. 감독들한테 마지막에 주문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손가락으로 이거 하거든요. 아시죠? 4 이상이지만. 제가 만약 감독님 바로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4 해갖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하면 되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보통 두 손을 다 쓰죠. 전 한 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면. 예상을 하신다면 이 4승은 누구에게 갈 것 같습니까? 4승은 제가 하고 싶다는 거였고 쉽진 않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7차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7차전까지 간다. 7차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승을 하고 싶다. 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 것으로 예상을 했던 플레이오프가 단 2차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올 시즌을 잘 보냈던 삼성이 이렇게 마지막 3경기를 좀 아쉽게 끝내면서 삼성의 마지막 경기도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좀 저희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삼성의 야구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아쉽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느끼는 건 역시 경험인 것 같아요. 삼성이 최근에 포스트시즌에 진출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기량만 발휘했으면 사실 굉장히 접전이 예상됐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마 그런 쪽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라클 두산이 KBO 최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완성시켰습니다. 매년 라스트 댄스라고 이야기하는 두산이 과연 이번에는 이 챔피언이 다시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